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중 하나, 챗 GPT와 관련해서 이 챗봇 관련주들일 텐데요. 검색형 플랫폼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명령형 플랫폼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AI 전쟁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또 중국과 이스라엘 등 4개 국가뿐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최신 AI 모델 개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구글입니다. 간밤에 이 바드라는 챗봇을 전면적으로 오픈을 했죠. 팜2라는 최신형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바드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코딩, 그리고 수학 연상 등 고난도 작업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를 또 살펴봅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기존의 3.5 버전 대비 정확도를 개선한 4.0의 버전의 GPT를 탑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와의 경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메타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하이퍼 클로바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 GPT 2.0을 하반기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챗봇 관련주들 또 유엔젤과 모아 데이터 등 관련주들 흐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구글 바드 전면 오픈 AI 관련주들 짚어보기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AI 관련된 종목들 현재 시세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CPI 얘기를 원래는 준비를 하려다가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좀 더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A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다른 시장에서 하는 얘기 중요한 얘기도 있지만 AI도 중요하죠. 자, 구글 바드 전면 오픈 AI 관련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3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먼저 공개했었죠. 챗 GPT. 대항마인 구글의 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가고는 있는데 접근이 가능할지 여부. 마지막으로 AI 관련주들 투자 전략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드디어 바드도 공식으로 이제 런칭을 한 상태가 됐네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원래 CPI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4%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럼 조금만 더 내려가면 네.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2%대잖아요. 좋게 보세요. 네, 그래서 좋은 거죠. 좋은 거고 결론적으로 최근에 진행했던 FOMC에서 이제 결과 보고 네. 이번에 물가 이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금리 동결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좋게 봤는데 네. 워낙에 이제 CPI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CPI는 좋게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인 것 같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제 5월부터 6월까지는 저는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로봇들도 지금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죠. 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로봇 정책 로봇 지능 정책이 또 정부에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반도체도 업황 살아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분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준비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또 추가적으로 이 섹터군들이 나와주느냐 여기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AI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바드가 이제 전면적으로 오픈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드 전면 오픈이 이제 지난 3월에 출시가 되고 나서 약 한 달 반 만에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구설수가 조금 있었죠. 그렇죠. 네, 답변을 했는데 네. 답변 중에 한 3개 중에 2개가 불확정하다, 불확실하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구글에서 굉장히 좀 당황한 길게 질문하면 또 안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글이 너무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는 또 내놓은 거
거 아니냐. 첫 스텝이 살짝 그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꼬인 것 같아요. 네, 많이 꼬였죠. 그런데 또 이게 웬걸 챗GPT도 이제 이 답변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의심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생겨나면서 그렇죠. 아직까지 AI가 지금 자리 잡은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드가 오픈이 결론적으로 된 건데 일단은 챗GPT 3.5보다 약한 이 파라미터 수가 3배 정도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 수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그냥 쉽게 데이터. 말하면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약 한 3배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닭에 관련된 혹은 뭐 치킨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봐줘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치킨 관련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를 이제 띄워준다라는 거죠. 글보다 이제 그림이니까 조금 더 이해도도 높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를 또 이제 검색을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마찬가지로 답변도 가능하고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시각 관련된 정보도 이제 어느 정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미지 내에서 이제 이 구글이 워낙에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내에 이제 파이어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예.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품질의 이미지로 답변을 하고 이제 이 부분으로 또 편집이 가능하게끔. 시너지가 또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결론적으로 AI 이 바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미지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그러면서 이제 AI가 알아서 이제 뚝딱뚝딱 해주는. 이게 협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또 이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챗GPT와의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챗GPT는 그게 안 되나 보죠? 영어 비중이 97%고 한국어가 0.02%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어에는 조금 취약한데 네. 바드는 챗GPT는 790단어, 바드는 1700단어까지 활용이 차이가 되기 크네요.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드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쓰기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제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 검색 엔진 쪽에는. 그렇죠. 바드가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 한국어를 또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구글 쓸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검색 엔진 기업들은 이제 이거보단 성능이 뛰어나야지 그래도 쓰는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과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의 성장도는 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빙에다가 네. 검색 엔진 자사의 이제 빙에다가 챗GPT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이 이용자가 1억 명에 지금 달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관심이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이제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게 되면 국내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이버네요, 거의. 네이버가 원래는 네이버랑 내려오네요. 다음이 원래 7대 3이었습니다. 국내 검색 엔진이. 다음은 많이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고 구글이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온 거죠. 2016년 대비해서. 2016년 보면은 네. 네이버가 완전히 그냥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이 그나마 남은 것들을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구글이 지금 불과 약 한 7년 새에 어마어마한 수치로 치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로 검색하셨던 분들도 구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좀 크게 뛰어오르고 있고 사실 빙은 네. 이제 해외에서 워낙에 이제 그쵸. 어느 정도 알려진 네, 맞아요. 검색 엔진이라서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안 씁니다. 그렇죠. 있는지도 그래서 몰라요. 결국에는 국내 검색 엔진 기업들에게는 구글이 역시나 이 대항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은데 예. 구글에서 이번에 바드가 나왔고 바드가 생각보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네. 국내 검색 엔진 기업들에게는 이 바드보다는 뛰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딱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성장은 상당히 좀 아무래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네. 국내 검색 엔진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치 GPT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활용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바드가 그만큼의 이제 또 능력을 보여준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그 이상의 능력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요거는 그냥 약간의 여담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또 이제 제프리 이제 힌튼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요 분이 이제 네. 구글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네. AI 쪽에 굉장히 권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 구글을 퇴사를 하셨대요. 왜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왜 퇴사를? 사실 돈방송국에 앉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AI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내 지난 모든 연구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까지도 이제 발언을 했어요. 되게 부정적이네요. 네, 많이 부정적이고 네. 지금 이제 이분이 2013년부터 이제 이 AI 업체 DNN 리서치라는 것이 이제 인수가 됐었거든요, 구글에.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일을 하신 건데 AI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위험이 오는데 30년에서 50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분이 예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크게 단축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인공지능의 위험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너무 빨리 단축이 됐다라고 하면서 AI 개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우려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도덕적인 뺏기거나. 부분, 일자리를 뺏기거나 혹은 가짜 사진, 뭐 동영상, 뭐 문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정보를 또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AI 관련돼서 이제 이 추가적인 이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미지나 동영상들 보게 되면 네. 진짜 이제 사람과 아예 구별이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 요새 맞아요.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진짜 사람과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예, 완전히 이제 거의 똑같은 수준의 흡사한 수준의 이런 이제 영상들,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AI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그렇죠. 하는데 저는 그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AI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네. 며칠 전에 나왔던 네. 이게 아마 챗GPT를 이용해서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은 약간 이제 파월 회장의 얼굴이 살짝 이상하긴 하죠. 예. 사이트에서 다른 데서 만든 거를 갖고 온 건데요. AI 그림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요새 이거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그럼 점점 더 정확해지겠죠. 네, 그러면 예. 도의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초기잖아요. 네. 발전 초기 단계인데 이렇게 비슷한 사진 나온다? 네. 그러면은 발전이 또 되면은 완전히 지금 이제 유명인의 얼굴을 따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네. 결국은 이제 전쟁에 또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전쟁에 이제 사용이 되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픈 AI가 새로운 챗GPT를 공개를 했어요. 3월에 네. 새로운 버전에 네. 고위 버전에.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 한 1,000명 정도가 AI 기술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개발 중단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랬구나. 그만큼 지금 너무 법적인 어떤 제재안 없이 너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늦죠. 그러면 네. 인프라 갖춰지기가. 그렇죠. 예. 인프라 갖춰지기는 너무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이제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기술은 너무 빨리 발전. 너무 빨리 발전을 해버리니까 네.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한 것보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미래 도시 생각했었던 거 그랬죠.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랑 같이 얘기하면서 영화에서 나오듯이 같이 네. 얘기하면서 일을 하는 걸 이제 진짜로 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로봇들이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네, 이런 거에 그렇게 진짜 되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적인 제재안 없이 너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려되는 포인트. 예, 그래서 이제 이 힌튼 박사님이 결국에는 너무 이제 후회가 된다라고 발언을 한 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AI가 성장성은 확실히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또 이 도덕적인 문제 또한 같이 갖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투자자적으로 좀 더 가가지고 앞으로 일단 전망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셨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접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때요? 되게 좋은 척한다. 예. 척한다. 네, 좋은 척한다. 어. 그러니까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구제역, 네. 4년 만에 구제역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구제역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 관련주들 보게 되면 여태까지 수급이 들어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오늘 그냥 한 번에 확 끌어올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정바이오 요거 하나 보게 되면 네. 순식간에 오늘 기존에 들어왔었던 수급 없이 그냥 오늘 확 땡겼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윗골이 길게 그리면서 나와버리죠. 그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중앙구 핵심이 더해요. 중앙구 핵심 보게 되면 이거보다 더합니까? 아, 네, 더하네요. 완전히 그냥 오늘 윗골이 다 그려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일부 종목, 뭐 대성 미생물은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상한가 들어간 금액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대금 자체는 굉장히 좀 적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갈 게 딱히 없는데 어제 이 CPI가 잘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반등은 나오는데 딱히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부 구제역, 시장에서 사실 구제역 관련된 이야기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4년 만에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 결국에는 갈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화장품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뭐 실리콘투나 이러한 이제 대장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네. 실리콘투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뭐 코리아나나 이러한 이제 화장품 종목들 있잖아요. 네.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윗꼬리 그려버리죠. 아, 결국에는 갈 게 없으니까 건들기는 건들기인데 네. 그날 당일에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린 흐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빠른데요. 예,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건강한 상승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곡물 쪽이 그나마 건강한 상승이 아니었나. 곡물 쪽은 그나마 이제 최근에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네.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미래생명자원을 보자라고 한다면 미래생명자원은 최근에 수급 들어와 주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근거 있게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네. 그날 하루 이슈 나왔다고 한 번에 빡 당겨버리고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니까 사실상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접근하기에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AI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그나마 가장 좋았었던 게 셀바스 헬스케어였어요. 네.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 이러한 종목들이 왜 갔었냐? 결국에는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나마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단기 매물을 못 뚫어냈거든요. 네. 단기 매물을 못 뚫어내고 지금 박스권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예. 지금 결론적으로 이전 매물대를 뚫어줄 만한 주도주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늘 AI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뭐 MDS테크 지금 오늘 살짝 반응 나오다가 수급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살짝 반응 나오다가 윗골이 그리고 떨어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유엔젤 보통 이게 이제 바드 관련주로 엮였는데 네. 유엔젤도 지금 수급이 거의 전무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였었던 그나마 마음 AI 요것도 지금 반응이 아예 없죠. 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바드 나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오늘은 이제 구제역 쪽에 집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구제역도 사실 접근할 만한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올릴 게 없는데 올라가요. 예, 그러면 지금 완전히 좋은 척하는 시장이다라고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순환이 별로 잘 안 돌고 있는데 시장이 그냥 이 CPI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좋은 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 굉장히 종목이 귀한 시장이 역시나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네. 일단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잖아요. 바로 투자 전략을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일단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이 내일이잖아요. 네. 아마 내일까지는 더 심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지금 수급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바드 전면 오픈됐다라고 해가지고 AI 섹터 단기 수급 유입됐느냐? 아니죠. 그러면 AI는 지금 볼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쪽은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차익 실현 나온 구간이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냐, 떨어질 만큼 떨어졌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현재 단가도 여전히 사실 고평가 구간이거든요. 실적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을 해줄 만큼 관심도가 있어줘야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AI 쪽은 저는 지금은 매력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봤더니, 이게 웬걸? 지금 현재 뭐 구제역, 뭐 그 다음에 갑자기 화장품. 그런데 이쪽을 보자라고 했더니 너무 단기 아닙니까? 예, 단기도 아니에요, 사실. 너무 이제 수급이 네. 결국에는 그날 들어가고 그날 빠졌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 예, 그러면 이제 종목들별로 지속성이 있어줘야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완전히 다 개별주다라는 거예요. 각 섹터별로 몇 종목씩 최근에 이슈 있었던 것들이 개별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어렵네요. 그나마 살아있던 게 자동차였는데 네. 자동차도 어제부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일부 종목, 덜 간 종목만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구형테크 같은 거. 어제 이제 그나마 좀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너무 끝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끝물이다라고 봐야 돼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주초에 이번 잡아서. 주는 이번 주는 끝난 것 같아요. 더 돌만한 게 없는 것 같고 금요일 날 내일 금요일인데
수급이 내일 유입이 되면 그러면 바로 이제 월요일 날에 접근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수급이 유입이 안 된다? 그럼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지금 시장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순환이 돌 만큼 다 돌았기 때문에 네.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군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잡힌 섹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똑같아요.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이제 새롭게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아직까지는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예측할 만한 힌트가 뭐 있어야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유일하게 수급으로 보는 건데 네. 아직 수급이 그렇게 많이 주도주로 활약할 만한 섹터 군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제 반방송 하면서 SP 시스템즈를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폴라리스 세원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봤었죠,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SP 시스템즈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것들이 다 섹터 내에서 그냥 개별주거든요. 완전히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는 일부 종목들만 간다.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한동안은 개별주 시장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앞으로 수급을 좀 받아줄 만한 섹터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다음 주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월요일 날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잡아가야 하느냐. 개별주들 수급 살아있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주말간에 한번 뽑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가 어디일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도 오늘 보면서 정말 종목이 좀 귀한 시장이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되게 종목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내일이라도 뭐 힌트가 나오면 뭐 이슈 플로우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종목들은 뭐 네.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뭐 중간중간에 계속 가져올 테지만 네. 저도 오늘 보면서 없으면, 네, 그냥 다른 쪽으로 또 찾아봐야겠네요. 심심한 시장이다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매매하면은 조금은 매매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